한국 법인 있어도 미국 부동산 법인은 따로 만들어야 미국 부동산 법인 투자가 가능한가요? 이게 이제 직접 투자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이 하거나 한국 법인으로 했을 때는 주거용 가치, 자기가 진짜 직접 실거주하는 경우에는 공동 명의가 가능해요. 근데 한국 법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단독 명의밖에 못해요. 뭐 자녀를 이름을 올린다거나 아니면 공동 명의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공동 투자로 들어갈 경우에는 무조건 그 미국 법인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한국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 그런 LLC나 이런 거 세우셔가지고 들어가는 게 제일 좋죠. 공동 명의로 하고 싶으면. 그 얘기에 대해서 좀 많이 엇갈리더라고요. 소액이 있어요. 3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네. 5천 이하입니다. 뭐 이 정도의 금액으로 한국 부동산 투자를 할 거냐, 미국 부동산 투자를 할 거냐, 이거에 대한 의견은 사실 분분하거든요. 맞아요. 되게 분분하거든요. 어떻게 좀 보세요, 두 분은? 제가 이제 사실은 2천만 원 가지고 투자하려고 이 강의를 들었거든요. 네. 가능해요. 이론상으로도 가능하고 실제로도 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는. 근데 네. 저는 현재 직장에 매여 있고 함부로 이렇게 나갈 수가 없다 보니까 네. 저만의 어떤 전략을 세운 거고요. BRRR 그 영어로 뭐라 그래요? 아, 뭐 인베스트먼트, 뭐 그러니까 그거를 리헵, 리인베스트먼트. 바이 리헵 뭐 네, 맞아요. 렌트 네. 리파이낸싱 해가지고 그 BRRR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한국 갭투자랑 비슷한 거예요. 일단은 사요. 사서 썩빌 같은 거죠. 썩빌 같은 걸 사서 이거를 고쳐요. 저 그리고 썩빌이 뭐죠? 썩은 빌라. 공시지가 아. 1억 미만의 썩빌 네. 같은 거 미국이 더 많죠. 가르쳐 주신 방법을 봐도 되게 많은데 그거를 다시 이제 고쳐가지고 렌트하고 그 상태에서 다시 융자를 다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60% 융자를 받았다가 이거를 고치고 좀 더 매물을 더 높인 다음에 맞아. 그 높여진 상태에서 다시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진짜 우리가 말하는 5% 10% 갭 투자가 가능하죠. 돈을 더 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하던 그 빌드가 미국에서 저는 통한다고 봐요. 더 창의적이고 한국 사람들이 더 집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거기에 집중할 수 있으면은 한국에서 하는 신공이면 그 스타크래프트 보시면은 미국이 스타크래프트를 만들었지만은 챔피언은 한국에서 나오잖아요. 저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 확신을 들었어요. 저는 미국에 지금 이거 수업 들으면서 아직 안 갔지만 더 이제 강한 확신이 들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급증하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전세가 없잖아요. 거기는 월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급하지 않았어요. 인테리어를 하면 감정가를 다시 책정해요?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네, 맞아요. 그럼 대출이 더 나오네? 네, 더 맞아요. 나와요. 그럼 내 투자금이 더 적게 들어가네?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 중에 이거 했던 그러니까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린 거거든요. 팁으로. 소액으로? 네, 소액으로.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좀 낮게 들어가서 리모델링을 해요. 제일 싼 자재로. 그러고 나서 이제 세입자를 세팅을 해놔요. 그러면 세입자가 있기 때문에 세입자의 리모델링까지 다 해놨기 때문에 이게 대출이 더 많이 나와요. 그럼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또 다른 집을 이제 계속 사는 거죠. 근데 세입자 보증금이 앞에 있잖아요, 권리관계가. 네. 그래도 후순위로 대출이 더 나와요? 이게 더 나와요. 힐락이라고 또 그런 있거든요. 모기지 그런 상품들이 굉장히 돈 빌려주려고 안 달라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봤을 때. 하세요, 빨리. 네. 임대사업 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그 이념이에요. 그 철학이에요. 그 부동산 철학이 다른 거예요. 그 정부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부자에 대한 존경심이 있는 것 같고. 우리 혐오심 많이. 이재용 못 잡아서 안 다리고 막. 그러니까요.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도 유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돈은 뭔가 이렇게, 네.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진짜. 느낌. 이런 느낌. 그래서 이제 집에 에퀴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 돈이 들어간 만큼 만약에 에코티. 네, 에코티. 콩글리시로. 네, 에코티. 에코티. 예. 그래서 만약에 돈이 들어간 게 있으면 이게 원래 매입 가격에 이게 40%가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40%에서 또 다시 돈을 빌려줘요. 80%까지. 그래서 만약에 100만 불짜리면 40만 불이 되었어요. 뭐 집값이 오르던지 아니면 내가 그동안 원리금을 갚아서 그러면 그 돈에 40만 불에 80%니까 또 32만 불이 또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돈으로 또 집을 사고 또 대출을 받아가 또 사고 해가지고 계속 집을 이제 늘려가시는 거죠. 몇 바퀴 돌리고 팔고 이거보다 훨씬 더 속도가 빠르겠네요. 네, 속도가 빠르죠. 그리고 세입자가 있고 리모델링이 되어 있으면 이제 미국 그 대출 기관에서는 거의 다 더 높게 대출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 리모델링을 해서 가치평가가 올라가는 게 네, 올라가요. 그런 단독주택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파트먼트라고 해야 되나? 네. 이렇게 이제 칸칸칸이 들어가는 거. 네. 닭장 이런 네. 것도 포함이에요? 네, 다 포함돼요. 희한하다. 네, 희한하죠. 그래서 특히 임대사업 같은 경우에는 얘네 대출기관에서 보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받는 그런 소득보다는 해당 건물에서 나올 수 있는 수익, 그걸 제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계산을 해가지고 1.33 대출금액 나누기 월세 나오는 수입, 그 수입까지 해가지고 1.33이 넘어버리면 그냥 바로 대출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재밌다. 웃긴다. 이거는 인터뷰 때 제가 못 들었던 내용인 아, 것 그래요? 같아요. 그때는 아마 또 좀 더 다른 얘기 또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저같이 유료 강의를 들은 사람만 들어야지. 좀 아깝습니다, 저는. 농담이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알려드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엄마가 이제 30-40년 동안 뉴욕, 뉴저지에서 되게 크게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하셨어요. 회사를 운영을 하시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팁들을 많이 알려드렸죠. 예, 그래서 저희 엄마가 했던 방법들을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여기서. 한국에서 이미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예.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이제 전세가 있으니까 이제 이런 전세를 가지고 세팅을 하는 거고, 네. 미국은 전세가 없고 월세잖아요. 이제 그래서 월세랑 리모델링 해서 이제 계속 이런 세팅을 해서 옮겨가는 거고요. 그럼 어머니께서도 그런 방식으로 자산을 늘리신 거예요? 네. 빨리 그래서 이 속도를 높여가지고. 네, 속도를 높여가지고 부동산으로 이제 오랫동안 이제 부동산 사업을 오랫동안 하셨죠. 지금은 뭐 거의 트럼프 못지않게 뭐 이렇게 네, 지금 은퇴하셨어요. 반 트럼프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럼 말 타고 다니시겠네 그냥 미국에서. 제 꿈이 그거거든요. 미국 제주도에서 말 타고 다니는 거. 아니 차 타고 다녀. 부동산에 대한 매력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게 부동산법으로 온 거죠. 한국이랑 되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볼수록. 그래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두 분이 어떻게 좀 연이 닿으신 건지를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되게 갈급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투자를 세간에 나와 있는 투자 방법에는 다 했거든요. 지산까지도 다 하고 해서 내 명의를 다 썼다. 이제 친구 명의, 뭐 동생 명의 다 끌어모아가지고 이제 명의를 다 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어느 날 이제 친한 친구가 이제 다이나 킴 변호사님 유튜브를 보내주더라고요. 아무에게도 주고 싶지 않은 링크인데 저한테 준다고 하면서 봤는데 그 보자마자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좀 사기꾼이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친한 친구군요. 네. 네. 그러니까 다이나 킴 변호사님의 영상을 보면서 미국에 대한 증여세 뭐 260억 면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말도 안 된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저는 사기를 좀 이렇게 치르시는 줄 알고 검색을 좀 막 구글링을 해봤는데 그 이분이 쓰신 책도 다 읽어보고 아, 이 사람 진짜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찾아가서 했는데 마침 또 강의가 있어가지고 일기입니다, 제가. 일기? 예, 다부연 실수 과정. 정규 과정 일기. 일기입니다. 영광입니다. 그러면은 명의를 아까 다 쓰셨다 그랬잖아요. 털지 마! 다 쓰셨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오셨어요? 지금도 사실 어디 가서 뭐 적팬이 뭐 이런 말 하면 좀 민망한데 한 2-3년 안에 완전 미쳐 있었어요. 부동산 투자에. 그래서 이제 일단 뛰면서 개 타고 뭐 조정지역 이제 아파트부터. 예, 세팅하고 비조정 당진 갔다가 일시적 2주택에만 매몰돼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하고 지주택도 하고 지주택은 이제 하나는 정리하고 이번에 성남에 있는 지주택으로 갈아타고 원수에게나 추천한다는 그 지주택 저는 찾아 들어갔습니다. 아니 되게 특이한 게 저 평범한 직장인 적폐부는 지주택을 찾아서 들어가세요. 네. 그죠? 그래서 성공적으로 엑시트하고 또 나오시고 네. 또 들어가고. 네. 그러니까 제가 조합장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네. 같이 옆에서 견제하고 또 돕을 곳은 돕고 분위기를 이제 살리죠. 저는 이제 그런 역할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제까지. 약간 뭐 표현하자면 조합장 멱살 잡고 끌고 간다. 처음에는 예, 조합장님 안티였는데 네. 나중에는 이제 조합장님 서포터즈가 돼가지고 나중에 나도 꿈이 뭐 아쿠로 이런데 조합장 하러 가고 싶다. 대단하다.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지주택도 또 계속 투자하고 계시고. 네, 지주택 2차 분양 2차 2차 조합원으로 조합원. 네.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시작한 거는 평택 그 지지역 앞에 힐스테이트 퍼스튬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 아파트 분양가 3억 4천 정도였는데 네, 거기서 이제 한 4년 정도 밑바닥에서 놀다가 최근에 빛을 보고 성남으로 이제 옮겨 탔죠. 아니 그러면은 다부연 전에 투자를 하셨잖아요. 아, 네네.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그냥 유튜브죠. 호랭이 TV 보다가 네. 뭐 다른 이제 부동산 채널들도 많이 보고 찾아가면서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듣고 SNS 방에서 카톡 방에서 이제 대화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약간 정보를 많이 긁었죠. 거의 필터링하고 진짜 주먹구구식으로 했습니다. 민망합니다. 보다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지금도 계속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지금 명의 없잖아요. 이제 취득세 빵빵. 세금은 괜찮으세요? 취득세나 이런 거 막. 이제 전 이제 세팅을 끝낸 터라 최근에는 이제 다부연 7주 과정 들으면서 다주택자의 길을 걷겠다고 해서 그러니까 일시적 2주택이라는 머릿속에 그 한계를 지워버렸어요. 그게 세긴 하죠. 강력하긴 네. 한데. 아예 그냥 뭐 종부세 뭐 이런 거 겁내지 말고
취득세니 종부세니 다 내자. 근데 다시 돌려받는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오피스텔 10채 샀습니다. 10개. 네, 신축 오피스텔 분양권이었는데 마피가 나온 거예요. 현대산업개발 거였거든요. 아이파크. 아, 그래서 금매 뭐 이런 느낌이었군요. 네, 그러면. 다들 지금 아연질색해가지고. 근데 또 그 오피스텔이 대출이 또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보니까. 원래는 80, 90%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60%? 70% 정도 나온다고 해가지고 던지시는 분이 많았어요. 그거 저 싹 긁어서 이제 10채 정도 샀습니다. 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원래는 다부연 통해서 미국으로 가려고? 5천만 원만 들여도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 항상 시세 강조하시죠. 좀 중요해서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수업 들으면서 기왕 갈 거면 제대로 체급 돌려서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한국에서 더 먹고 세팅해서 이제 미국 가야겠다. 10개를 한 번에 네. 한 물건을 10개를 잡으셨네. 네. 야. 근데 5천만 원 갖고 됐어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전세 갭 투자죠, 어떻게 보면. 예, 전세 갭 OP 투자. 갭 투자한 거죠. 네네네. 거기서 이제 5%씩 올려서 맞습니다. 캘리포니아에 받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그런 거죠. 그냥 그렇게 해서 저는 그 주임사로 해서 한 지금 제 목표는 100채를 개설하는 거예요. 100채 정도 세팅해서 거기서 나오는 실거주 뭐 복리 투자? 요즘에 그런 말 많이 나오던데 거기서 나오는 이제 현금 흐름을 가지고 이제 다시 더 재투자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 딸이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네. 아들이 7살이고. 네.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유학을 가야겠다는 시점 됐을 때 같이 미국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유학비를 벌려고 전략은 세웠습니다. 아, 빅픽처가 그렇게 되시는군요. 네. 유학, 그때가 이제 스타트겠네요, 어떻게 보면. 네네. 그 이제 유학 갔을 여러 때.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쨌든 전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올해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 계속? 네. 저희 다부연 이제 일기생들끼리 모여가지고 스터디 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공동투자를 먼저 좀 하자. 법인 세워서 조금씩 1,000만 원, 2,000만 원씩 모아가지고 한번 해보고 그러면서 자신만의 어떤 투자 매물을 찾자라고 해가지고 준비하고 있어요. 미국 법인을 통해서 예. 미국 부동산 투자를 하겠다. 네네네. 이렇게 모아서 공투.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안전해요. 사람들 동업하는 거 아니라 그러잖아요. 수업 들으면서 굉장히 안전하다라는 거를 그냥 느꼈습니다. 그래요? 와, 우리나라에서는 쉽지 않거든요.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바로 나오시네요. 그쵸. 미국은 되더라고요. 그쵸. 뭐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미국 법인 뭐 LLC나 이런 걸로 이제 세워가지고 들어가는데요. 이제 그렇게 되면 운영계약서를 만들게 돼요, 변호사가. 네. 그러면 운영계약서에 누가 지분이 얼마가 가지고 있고, 네. 뭐 운영을 하면서 나오는 어떤 수익에 대한 거는 어떻게 나눌 거고, 이런 자세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훗날에 만약에 분쟁이 있을 시에는 또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될 거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G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떤 경우가 이제 많냐면은 의사 판단이 이제 나는 빠지고 싶다. 보통 이런 경우에 그럼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그 자기 지분을, 컨트랙트에? 자기 지분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돼요. 넘긴다. 네. 그것도 이제 변호사가 해가지고 거래를 이제 시켜주죠, 마무리를. 그러면 이 사람 대신 딴 사람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동업자로. 뭐 이 사람은 야, 좀 더 갈 것 같아. 좀 더 우리 갖고 가자. 아니야. 여기서 엑시트해. 팔아. 딴 걸로 갈아탑시다. 이렇게 의사결정에 뭔가 이렇게 좀. 예, 그런 것도 갈등. 처음부터 다 조항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면 좋아요. 그 운영계약서, LLC, 미국 법인 운영계약서 보면 정말 자세해요. 그래서 뭐 어떤 시나리오들, 그런 시나리오부터 A부터 G까지 싹 해가지고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분쟁 해결을 하게 되고, 지분으로 10분의 1씩 이렇게 뭐. 네, 지분 뭐 10분의 1씩으로 들어가던지 아니면 네. 뭐 투자한 만큼 해가지고 들어가던지 아니면 이렇게 정확하게 뭐 10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던지 예, 그렇게 어떤 재산권을 형성을 시켜가지고 들어가면 돼요. 네, 좀 더 많이 하고 싶다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1억, 2억 넣는다고 하시고 저는 소액이라 1,000만 원, 2,000만 원 넣고. 어쨌든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넣고 한번 돌려보는 게 네.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네. 오신 분들이 일단 체급이 워낙 좋으셔가지고 1,000만 원은 그냥 껌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서 나오는 게, 그러니까 유튜브만 보고는 답이 안 나오고 유튜브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오프라인 강의에서 할 수 있는 게 요 인맥. 맞아요. 되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네. 저도 5, 6년 동안 이렇게 이 시장에서 좀 뭐 이런저런 활동을 해보면서 느낀 거지만, 저도 강의도 들어보고, 저도 오프라인 강의에서 만난 사람하고 지금까지 계속 연을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물을 자꾸 소개해주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많았어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갔고. 근데 듣다 보니까 내가 진짜가 되려면은 당장 이거를 할 게 아니라 내가 이걸 먼저 소화를 하고 그 맥을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 부동산이 덤으로 보였습니다. 외관이 똑같거든요. 미국하고 한국이랑. 근데 내부가 다르잖아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시스템이 워낙 다르니까요. 되게 특이하다. 미국 부동산 강의를 들으면서 한국 부동산 투자에 눈을 본격적으로 뜨시게 된 그렇죠. 케이스이시네요. 어떻게 네. 보면. 인맥을 또 만나고. 그러니까 부동산의 원리라는 거를
미국 부동산 시장을 보면서 느꼈죠. 그리고 한국이 지금 이 부분들이 아직은 잘못되어 있고 변하겠구나. 이제 앞으로 갈 길이 멀구나. 이렇게 보면서 이제 제가 이제 주어야 될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갈 길이 멀다.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좀 보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후보 정책, 부동산 정책 보면서 그 생각 많이 했는데, 감히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은, 그거 보면은 이제 외국인 투기 근절이라는 슬로건이 있어요. 그거 보면서 아직 이 사람도 멀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부연 수업 들으면서 중국 사람들이 매물 보지도 않고 그냥 돈 송금부터 한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부동산에? 예, 그리고 이제 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도 일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하와이에 어마어마하게 사고, 부동산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미국은 배짱 있게 다 받아들이고, 용인하고 있는 그 원리를 제가 본 거죠. 그러면서, 한국 부동산도 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나쁘게 볼 게 아니다.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오면은 도시개발이나 막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이제 원활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